상속 재산을 줄이려는 목적인데 절세뿐만 아니라 저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머니가 사망하시더라도 역시 상속세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제 재산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절세 전략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사망하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사망하기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많으면은 상속세가 많은 거고, 그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단순한 원리인데, 이 상속 재산을 줄이는 목적이 바로 이제 사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10년 이상 계획을 갖고 사전에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속세나 그 세금 차이를 한번 볼 텐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재산이 한 35억 정도 있고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비율은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이제 최대한 고려를 해서 배우자가 이제 5억, 자녀가 각각 10억씩 상속받는 걸로 가정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5억만큼 상속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신다면은 이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될 세금은 한 6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전 증여를 활용했다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에게는 각각 5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고요. 배우자에게는 이제 6억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6억 원을 증여를 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없고 자녀는 각각 이제 9천만 원씩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이제 지나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35억 원에서 그 전에 증여한 17억 원을 뺀 이제 상속 재산은 이제 18억 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최소 상속 공제인 10억 원을 공제하고 나온 세금이 이제 1억 8천만 원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이 이제 1천만 원입니다. 다 총 부담해야 될 증여세, 아버지 상속세, 어머니 상속세를 따져보면은 3억 7천만 원으로 전혀 사전 증여를 했지 않았을 경우에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35억씩이나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재산을 더 줄여서 한 15억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억 정도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한 채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에 거의 해당이 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15억 원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전 증여가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상속 재산 15억 원에서 그 법정 상속 지분만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속 공제가 이제 11억 5천만 원을 해서 나온 상속세가 6천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가 상속받은 6억 5천만 원 정도 받아가시고 나중에 사망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2천만 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될 세금이 아버지 때, 어머니 때에서 8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이렇게 15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좀 소액의 증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자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들은 이제 각각 1천만 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5억 원만 증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 공제되니까 배우자 역시 증여세는 없고요.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10년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신다면은 남은 재산이 이제 증여를 빼고 난 금액이 7억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공제가 10억 원이 돼서 상속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5억 원이 그대로 상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 공제에서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더라도 역시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활용한다면 자녀들이 부담했던 증여세 2천만 원만 부담하고 상속세는 없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고 안 하고 세금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세금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을 두고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지고요. 부담할 세금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 손주까지 활용을 해서 증여 받는 사람을 더 분산시킨다면 그 효과도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전 증여라는 게 상속 재산을 줄이려는 목적인데 절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전부를 상속세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크면 클수록 그런 분들 위주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대한 이제 상속 재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확률도 줄어든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증여니 절세니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는 하시더라도 실제 실무적으로는 정작 이제 증여를 해줘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뜻 그렇게 증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제 재산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이제 일궈낸 재산으로 자녀들보다 자기가 이 재산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좀 강한 걸 느꼈습니다. 가정마다 분위기나 문화 그리고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예전같이 고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점점 디지털 시대로 세상 자체가 바뀌는 만큼 또 앞서 말한 그런 사전 증여나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증여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절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좀 구성을 달리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상속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유한 재산에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금융부채를 뺀 이제 순수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전액 다 공제를 해주고요. 2천만 원이 넘는다면은 최대 2억 원까지 20%만큼 상속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다면은 부동산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상속세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상 상속세가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상속세 납부가 좀 용이하고요. 부동산을 굳이 팔거나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인 2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이제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달라질 텐데요.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이제 금융상속재산공제도 활용해 보는 것도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 이후에 어떤 전략이 있을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망 이후에는 상속 재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이제 배우자는 같이 살면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해줘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보다 적게 상속이 되더라도 최소 5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받고요. 5억 원이 넘게 이제 실제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은 법정 상속 지분 비율만큼 상속받은 경우와 이제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이제 법에서 상속받을 지분을 정했다는 의미인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공제해주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보다 이제 50%를 추가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 그 다음에 자녀는 각각 1씩 이렇게 상속 지분을 갖게 돼서 이 지분대로 상속받았다는 가정하에 그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금액까지는 배우자 상속 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상속재산 이제 35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안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5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4억 원만 공제되는 경우에도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소 5억 원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에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다면은 15억 원인데 이 둘과 비교해서 10억 원까지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20억 원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 지분대로 받아야 될 15억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15억 원까지만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그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30억 원을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려면은 자녀가 이제 2명 있다는 가정하에 재산이 70억 원 있고 배우자가 실제로 30억 원 상속받는 경우에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억 원이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에 30억 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상속세 계산 사례로 한번 볼 건데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이제 전혀 상속받지 않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재산 이제 35억 원으로 한이상 했고요. 이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가 이제 20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는 아까 예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배우자가 나중에 또 사망하면은 나온 상속세가 걱정이 돼서 그냥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은 상속 공제는 10억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최대 이제 상속세는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망 이후에 상속세 전략이라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 납세 의무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상속세 자체를 줄인다기보다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이 그 상속세 부담을 그만큼 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증여세까지 내주면은 그 증여세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는 누가 그 상속세를 부담하든지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계산된 한 사례로 한번 또 볼 텐데, 이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인 15억 원까지 상속받지 않고 10억 원까지만 이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속 공제는 15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발생되는 이제 상속세는 6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배우자가 10억 원만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6억 4천만 원을 배우자 재산에서 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 없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10억 원에서 이 상속세를 6억 4천만 원을 내고 나면은 3억 6천만 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역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제도를 활용해서 누가 이제 상속세를 내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속세에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에 상속세를 이제 결정한 현황 중에 그 상속세가 실제 발생된 비율은 4.5%고요. 반대로 상속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95.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속세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간혹 뭐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신고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은 가산세인데, 이 가산세 역시 세금에 붙는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 자체가 없다면은 거기에 붙는 가산세가 없어서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지금 당장의 상속세보다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이제 양도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상속세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이제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어떤 특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토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양도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상속받은 그 결정된 금액이 본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취득가액과 양도하는 금액의 차이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기준시가나 이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30억짜리 주택이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최소 100억에서 120억 정도 감정이 나온 걸 보면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과 다르게 어떤 비과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를 한다면 반드시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가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시가로 평가를 해서 본인 취득가액을 높여서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어떤 절세 방안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는 경우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에 얼마나 이제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지가로 2억 원인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 원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6개월 보유하고 9억 원에 이 토지를 팔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다면은 기준시가로 결정이 됐겠죠. 그래서 9억 원과 이제 기준시가인 2억 원의 차익인 7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은 2억 2,700만 원 정도 양도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5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뒀다면은 9억 원과 5억 원의 차액인 이제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억 1,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억 원 이상 이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이제 감정평가나 이런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1억 원 이상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쯤은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 하나하나가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모두 전부가 하나로 다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서 여기서 전략이 또 여기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이제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